네, 안녕하십니까. MMI 시대고시 MMI 인적성 면접 이종만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올해 주요 의대 12개 대학인데요. 12개 대학에 대한 어떤 의대에 대한 이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유형별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이 MMI의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대략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이제 가장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이 MMI 문제에는 왜 정답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MMI는 정답이 없어요. 다시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해서 추가 점수를 받고 뭐 하느냐, 이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추가 점수 가산점이라는 것은 추가 질문에 대한 가산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MMI에서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처음 제시문 질문에 대해서 절대 한쪽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는 그 다음에 추가 질문들을 항상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MMI 문제가 그래요. 근데 처음에 문제를 A냐 B냐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 추가 질문에서 만약에 A라는 것이 아니라 B가 뭔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때 B라는 것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추가 질문에서는 가산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배운 수렴한다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A냐 B냐는 것을 명확히 분석을 해주는 게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문제죠. 제가 이제 우리 이 수험생들에게 연습시킬 때 가장 먼저 던지는 문제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문제. 실제로 이게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셰익스피어, 뭐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작가가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저희 때는 이 셰익스피어는 영문의 이 고전 명작인데요. 예,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좀 기억을 좀 해주고요. 우리 책도 좀 많이 좀 읽으시고. 예.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자살을 하죠. 그 로미오의 행동이 과연 극단적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극단적이다 아니다로 가거든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이 포인트가 뭐예요? 상황 면접이에요. MMI의 가장 포인트는 상황 면접입니다. 뭐 이 모의 상황이 됐든 일반 상황이 됐든 상황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을 어느 하나로 다 통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은지도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도 못하고 자살을 하죠. 그 덕분에 그 바람에 줄리엣이 죽습니다. 둘 다 죽어버려요. 그죠? 예. 즉, 로미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다. 맞죠? 하지만 상황을 조금 이제 뒤로 가서 생각을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19살, 만 18살, 그죠? 자, 아니, 극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다. 10대 중후반이다. 응? 10대 중후반 나로서도, 본인도 그렇게 남녀가 또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상황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예. 그 상황이 자기 곁에는 전부일 수 있고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A냐 B냐 이것도 있지만 자,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래, 극단적인 거야. 얘는 너무 극단적이었어 라고 판단하는 이성적 판단과 그럴 수 있어. 이 10대 후반이고 야 순수하잖아. 얼마나 진짜 없으면 못 살고 죽겠어.
이런 어떤 이성과 감성에서의 어떤 정확한 분류와 분석. 예. 최근의 상황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류와 분석을 통해서 A냐 B냐로 한쪽 방향으로 귀결하는 것보다는 분석을 통한 판단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상황 문제 대부분을 우리가 그냥 뭐 상황과 뭐 이성적 판단 이런 건 뭐 필요 없어요. 가장 주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성과 이성, 예, 요걸로 우리가 맥을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성과 감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유형 1을 한번 봅시다. 감성과 이성적인 판단, 합리성 판단. 학생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 의사라고 가정을 하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자신이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병마와 싸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 그 환자는 이미 진통제의 한계를 벗어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방음 마스크를 씌워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인 당신도 이 환자의 회복성은 0.00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환자가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환자 가족 90% 가족 중 부인만 반대하고 있다는 환자의 뜻에 따라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 환자는 최대 8주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이며 만일 위법을 어겼을 경우 최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참고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읽어보시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요거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했던 이성과 감성도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 이 환자 고통스러워. 고통을 감면해줘야 돼.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인 법규, 예, 의사면허 정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을 분류하는 겁니다. 예.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머릿속에 그렇게 잣대를 딱 긋고 가세요.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굉장히 쉬운 줄기 중에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성과 감성의 분류만 잘 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최근에 어떤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했어도 그 부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나는 의사다. 의사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거랑 유사한 문제. 하나만 샘플을 더 드리면요. 이 수용소에서 테러 수용소, 미국의 뭐 관타나모 뭐 이런 어떤 수용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테러리스트만 간다는 그런 이 수용소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어떤 폭탄을 설치해 갖고 뭐 수많은 인원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폭탄이 있는 위치를 위해서 고문을 한다. 물론 고문은 나쁘죠. 근데 그 고문을 한다고 치고요. 고문을 해서 고문을 하다가 이 테러리스트가 고문을 당해서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뭐 이것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사형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려고 드는데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했는데 살아났어요. 자, 이건 사형수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걸 우리 의사로서 살려야 되느냐? 살려야죠. 의사의 직분이니까. 하지만 이 사형수는 그 다음에 또 사형 받을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이런 이성과 감성에 대한 판단 문제. 예,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 가장 상황 문제에서 많은 줄을 이루는 문제. 예, 그래서 절대 우리 이 수험생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있는 상황 그대로를 분석하고 분류하셔라. 예, 그 다음에 법규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의사 신부님을 잊지 마라. 뭐 이것만 지키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황 2 봅시다. 상황 판단 두 번째. 주어진 학적적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즉, 이거는 인성과 굉장히 좀 결부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예. 즉, 이것은 인성과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생명체의 출현과 멸종, 진화, 발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9세기 초 어느 인류학 과학자는 이에 따라 종교의 역할은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와 양에 따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만큼 역비례하면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서 오늘날 과학의 힘이 넓어지는 만큼 종교적 세력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 과학자의 예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학적 지식이 자리 잡을 것인데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추세에서 종교 세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요. 어떤 과학적 지식, 앞으로에 대한 어떤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에 대한 너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어떤 가치관을 묻는 문제, 또한 뭐 인성을 묻는 문제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 AI가 뭐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체제가 많이 나왔죠. 뭐 렘데시비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하이드록시킨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고 그것이 과연 뭐 이렇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이렇게 이 후유증으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상황이 올해는 너무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요,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가 좀 많이 좀 보세요. 그리고 제발 좀 유튜브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요, 왜냐면요, 유튜브보다는 제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8강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도 않지만 실은 이게 다 의대 상업 면접 문제는 제시문 분석이란 말이에요. 즉 2분 동안 봐야 되는데 2분 동안 그 문제를 다 한꺼번에 팍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수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상당히 요구하는 이 면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연습도 하실 겸 항상 지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보다는 그렇게 우리 연습을 하고 그렇게 습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많이 좀 접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주변의 부모님이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연습을 평상시에 좀 열심을 했으면 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종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종교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이제 투명성이냐, 즉 명료하게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먼 미래에 대한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저항력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은 뭐 정답이 없습니다. 창의사고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창의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답변을 하면 어느 쪽이 됐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논리성만 갖고 답변을 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유형 3번. 인성복합적인 문제, 이성적 판단력입니다. 자, 인간의 절대 수명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다. 인간의 절대 수명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의학과 사회학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지금은 이에 대해 우리가 유전자를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유기생명의 어떤 DNA도 끝 지점, 즉 수명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유기생명체라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 세포의 연속적인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생명체는 무한적 존재, 즉 영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다만 이 경우 세포의 재생이 무한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DNA에서 한계점을 설정한 영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환경적인 요소가 대부분이 아닐까 추론한다. 즉 인간이 기본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찍 죽는 거 아니냐라는
학자 갑의 의견입니다. 자, 근데 학자 어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는 갑 박사의 견해에 반론 제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만물의 일반적 규칙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본 만물의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성, 성장, 쇠퇴, 사멸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우선 하루의 변화를 보면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분명히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따라서 DNA에서 한계점을 설정한 영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학자 B 얘기는요 이거예요. 자,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DNA에서 뭔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상 모두는 처음과 끝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흔히 말하로 자명하다 또는 그것은 큰 틀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예,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DNA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반세기 되지 않았고 따라서 완벽하게 DNA 등의 생체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유기생명체는 모두 시작점과 끝지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에 따라 수면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자 갑과 을에 대한 얘기를 주고 우리 수험생 당신은 이 갑과 을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이성적 판단.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감성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아까 분석 말씀드렸죠. 예. 갑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논리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찬성을 하지만 갑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예. 또한 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잘 됐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요. A다 B다를 한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학자 의견을 그대로 분석을 하세요. 이거는. 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또는 자기가 가장 좋은 건요. 팁을 드리면 제 강의는 항상 끝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뒷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이 유형별에서 마지막에서도 제가 이 포인트들을 더 이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잠깐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런 A냐 B냐 이런 것이 애매모호할 때는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라는 우리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은 아직 완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10대 후반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우러 대학을 가는 거니까. 예. 아직 완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한참 배울 나이고 그래서 대학은 진짜 훌륭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 이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학교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학교 또는 책에서 배운 것을 인용을 해서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왜? 모범 답안, 즉 정답은 없다.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가느냐.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 너가 이런 책을 보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또는 내가 읽었던 책과 연결을 시키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는 이렇게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한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면면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라. 알겠죠? 그것이 가장 포인트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것도 이제 인성과 인성 판정인데 주어진 조건에서 인성적 노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전에 서울대학교 문제에서도 이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데 이제 레지던트로 참가해서
그 집도의 교수님이 실수하는 것을 봤을 때 네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자, 이 유형에서의 포인트는요. 적극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그냥 대충 그래 이게 아니고 너가 그 상황이라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성을 띠고 얼마만큼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 인간이 환경과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환경의 자연적인 주기를 간섭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과 많은 생명체에게 나쁜 결과를 미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기암마를 만들어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지구 생명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주로 인해서 프레온가스가 해충 퇴치하고자 만들어낸 DDT, 또 인간을 편리하게 사용하자 만들었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들에게 자기들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학자 1이 이제 환경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학자 2는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과 역할이 다른 생명체 활동에 비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생명체보다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도래했다는 것은 남극과 벼랑과 살아오고 있다는 등 주장과 일치하고 역설적인 가설을 생각한다. 지구의 기후는 인간이나 어떤 생명 집단에 의해 그리 손쉽게 좌우되는 가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재해로 꼽히는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경우에도 지금 발달했다는 과학적 미로는 어떤 성향도 미칠 수 없다. 지구온난화는 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학자 1의 얘기를 학자 2가 이로써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환경이 뭐 지구를 멸망시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학자 1이 극단적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학자 2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에서 뭐 환경 파괴 뭐 그냥 대충 넘어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문제 유형 3문제처럼 어떤 학자 이 갑과 을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분석을 하는 건 좋습니다. 약간 다른 게요. 학자 1과 학자 2 얘기를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 환경은 지키는 것이 좋다는 어떤 기본적인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그럼 네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가 학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환경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 학자의 얘기를 먼저 논리적으로 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걸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학교 활동 중에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그 계명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서류 기반과 인성을 같이 물어보는 이런 대학들은 그런 식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너의 인성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 네가 어떤 환경적인 얘기를 활동을 했는지까지 물어보는 이런 문제로 나왔을 개연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터전을 지킨다는 측면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뭐 환경을 지켜야 하고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후손들을 위해서 이게 좀 지키고 나가야 된다. 거기다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 인성적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것 같지만 당황하잖아요. 예? 이분 막 제시문 막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애들 막 나가고 막 울고 나오지 뭐 이런 거 보면 당황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판단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꼭 이 면밀히 분석을 좀 하셔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침착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네, 유형 5번 개별성 질문, 기본 윤리,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의사의 자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앞에 상황 문제는 그런대로 주어진 상황이니까 괜찮지만 우리 그거 있죠. 제시문이 많을수록 그 제시문 속에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려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오히려 수학 문제도 제시문이 없고 문제가 간단할수록 이게 대체 뭐지?
예. 뭐 특히 뭐 1 플러스 1이 2임을 증명하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더 헷갈리고 더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림대라든가 인제대라든가 이런 건양대라든가 이런 그 대학들에서 이 MMI 상황 면접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의사의 자질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 시험생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의대를 지원한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있어요. 처음 질문하는 거. 예, 의사는 전문직이냐 봉사직이냐? 예, 그 뭘까요? 전문직일까요? 봉사직일까요? 예. 보통 우리 친구들 보면은 봉사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한번 들어본 친구들은 뭐 전문직이면서 봉사직이에요. 뭐 이렇게 정답으로 대답을 하긴 합니다. 예,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의사의 자질은 그건 뭐냐? 의사가 갖춰야 될 이 자질은 뭐가 있느냐? 또는 소양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추가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더 혼돈스럽고 대답할 때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시문을 꼭 보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상으로 질문을 던지고 화상으로 답변을 할 때 오히려 좀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반적인 상황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뭐 친한 친구 있니? 뭐 이런 거.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의 장점이 뭐야? 또는 뭐 그렇다면 친구의 장점은 그렇다고 친다면 너는 그럼 그 친구보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든가, 예, 이런 것들. 아주 우리 일반 인적성 면접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창의성 면접 같은 거를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의 상황 면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네 물건을 빌려갔는데 그 물건을 망가뜨려서 갖고 왔다. 너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심지어는 뭐 욕해봤니?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에 욕해봤니? 딱 욕해봤니? 질문이 네 글자입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거 황당하죠? 상황 면접이라서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을 할 거라고 왔는데 욕해봤니? 그러면 욕해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봤다 하나 헷갈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수험생들이 더 당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지문이 긴 문장이든 간단한 문장이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데이터 문제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문제는 우리 책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책을 뒷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오셔서 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책을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좀 하셔서 질문을 좀 꼭 하고 넘어가시고요. 책을 좀 가지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책도 안 읽고 그냥 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책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책이 가장 기본이고 과거에 이제 누적된 질문들, 그러니까 뭐 대학 홈페이지 가면 요즘은 선행 영향평가에서 많은 기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들 다 웬만한 책에 제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책 가지고 꼭 모의 실전 연습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한 줄기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줄기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가를 받아서 그 잘못된 줄기를 교정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2021학년도 의대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드셔서 훌륭한 의사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